애들 약 주잖아야 돼. 애들 다 맞춰. 그래, 잠깐 앉으시지. 잠깐 앉으시지. 애들 다 못 맞추고. 10분만 기다려. 예. 예, 여러분, 예, 지금부터 취임 100일을 맞으신 정청래 대표님을 모시고 유기견 보호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우리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또는 행동하는 강아지들이 사는 집 행강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조성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임호경 우리 민원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현 수석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측에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동물보호 단체 측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 이 자리에 예, 주인이시죠. 박운선 행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황동열 사단법인 팅크벨 프로젝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희연 사단법인 용인동물보호협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진 사단법인 고유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고유고가 무슨 뜻이죠? 고양시 유기동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주아 대전 시온쉼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식 경기도 수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희경 사단법인 더 같이 할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희 코리안 독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복 해피 도구하우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소장님, 저는 성함을 모르는데요. 예, 서철호 오늘 여기 소장님이시고 여기 제일 오늘 행동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행동대장님. 예, 그리고 먼저 이제 정청래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덕구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제 성격을 같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100m 정도 뛰었습니다. 걔가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경제는 심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도 심리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만큼 걔들도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걔는 쓰다듬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개의 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 아픈 개, 외로운 개, 또 행복한 개, 또 그렇지 않은 개들의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을 수 있었나요? 예, 저는 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개의 표정과 입가의 모습을 보면 이 개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화난 개는 일단 입부터 실룩거립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그런 개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초로 우리 소장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서 들개들을 제가 키운 적도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존중하고 대접하면 그만큼 또 존중하고 또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도 개도 다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또 개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우리 특히 소장님 지금 개 주산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좀 조금만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씀 마치고 우리 소장님 개 빨리 주사 맞추러 가시라고 한 말씀 하시고 먼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게 일회성이지만은 이 일회성이 결국은 또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이 모습과 모든 걸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 가셔서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가 왜 필요한지, 왜 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느끼시고 또 그 감정을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공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강아지들을 직업상 죽여서 먹거리로 만들고 있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눈물로 가슴 치면서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야로 이렇게 또 사심 없이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도 안타까운 거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바꿔야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살려주세요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는 국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 않으면 우리는 가음 지르다 지쳐서 이제는 가음 지르고 싶은 그런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바꿔주시면 이것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수의사님들께서 또 아이들 또 건강을 위해서 주사도 놔주러 오셨고, 이거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안 바꿔주시면, 여기 오신 지도자분들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질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이게 여기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 산에 있는 애들, 걔들은 잡히면 죽어요. 왜 잡히면 죽을까요? 그 점 좀 생각해 주시고요.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그 아이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래도 우리가 개인들이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애쓰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모함을 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거는 분명히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해결될 거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뜻깊은 자리 됐으면 좋겠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끔 집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웃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시거든 식당 같은 데서 그런 음식을 팔고 있으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112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씨 내가 누군데 신고해 이러다가 그러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돌 던지는 사람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해 주신 경찰관이 일단 나와요. 그 경찰관이 법을 알든 모르든 나옵니다. 나오면 일단은 개 때리면 경찰이 오는구나까지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정의 정책위원장. 소장님 주산으로 빨리 가세요. 이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한정의 정책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평소에 여기 많이 뵌 분들이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개를 산업으로 해서 빼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쉽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모품처럼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떠돌게 되면 그게 결국은 15호소든 어디든 잡혀가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 동물보호단체 사시는 분들이 15호소 들어가면 일정 기간
맥시멈이 한 20일 정도일 겁니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공고가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이틀 뒤에 안락사, 그걸 못 참으세요. 그래서 구조해서 결국은 하나씩 둘씩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다 포화 상태. 민간 동물 보호소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체인 속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법상으로 되게 민간 보호소가 위치한 곳이 농지거나 뭐 그린벨트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냐,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신 거 저희가 다 알고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냐고 사실 내팽개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바로 잡고자 오늘 당대표님 비롯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충분하게 말씀 주시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행강 우리 박운선 대표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동물들을 살리고자 이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벌써 22년이 됐네요. 1991년도에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유기견 보호소 설치 운영 기준이 마련됐는데, 그 동물보호법 안에는 공원 등에서 박스에 버려지거나 길에서 주인 없이 배회하고 있는 동물들을 유기견이라고 칭하고, 그 유기견들에 한해서만 지자체에서 보호,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이 존재가 됐고, 잔인하게 개들이 도살돼서 죽어나가고 학대를 받고, 이러한 개 고양이들을 보고 시민들이 분개해서 신고하고 민원 놓고 긴급경제 조치를 요구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수도 없이 법을 개정해달라, 개식용 금지법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만 보호소에 입소가 되고 피학대 동물, 긴급경제 동물들은 보호소에 입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한 마리, 두 마리 그 아이들을 품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5마리,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보호하기 시작한 곳이 지금 현재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22년 4월 27일 날 동물보호법 정부 개정안에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여기에 보면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운영 및 가이드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민간동물보호소들이 신고를 하라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20도 이상 사육 보호되고 있는 시설이 약 400개에서 450개 정도의 시설이 추정이 되는데, 그 시설들에서 이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곳이 17곳인데 그 중에 6곳이 신종펫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 이 정책이 처음에 논의될 때 현장 맨 밑바닥에서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소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이 법이나 정책을 논의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간 기부금이 50억, 30억, 70억 이렇게 되는 큰 단체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동물보호시설 이전 및 신축 이런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보호소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민간동물보호소 신고하라 그러면 다 개들하고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국에 지금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약 3만 5천 마리 정도 됩니다.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이거를 강행을 해서 계속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민간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시설에서 구조해서 보호를 해야 할 그 동물들도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결국에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있는 신고 못한 그 아이들도 인도적 처리를 당해야 되고 앞으로 구조 보호해야 될 아이들도 인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법이 통과되고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계속 요청을 했을 때 농지에서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또 건축법에 대한 내용엔 좀 완화를 시켜줘라. 이미 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운영이 되는 곳들이니까 소급 적용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용해달라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동물복지가 정착화될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조금 더 유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동물복지 정책과에서 농지과를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를 허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한정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론, 건의할 사항이나 아니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예, 마이크 제가. 저도 좀 인사할 기회를 좀 갖고 싶어서요. 20대 피 끓는 대학생 시절에 87년 6월 민주항쟁에 함께 싸웠던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환갑이 다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3년 전에 부모님이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그 너무 아픈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그때 우연히 유기견 2마리를 입양을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때로부터 줄곧 이제 이 유기동물 구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유기견들이 발생을 하고 죽어가고 그러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오늘 함께 봉사를 오신 이곳은 그 유기견들의 생명을 살리는 전국에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민간동물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입지가 농지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불법시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전국에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많은 그 유기동물 보호소 민간동물 보호소 소장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동열 대표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핑크벨 대표님. 예. 예. 우리 김희연 용인 동물보호협회 회장님, 대표님. 저희도 용인 관내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행광보호소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농지 위에서 운영되고 있고 340마리 이제 덕구 같은 애만 340마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시에서 구조해 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다 원상복구 명령 내려지고 대집행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시보호소로 들어가서 그 안락사 당하지 않도록 많은 덕구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거 대표 한병진이고요. 지금 경기도 수의사의 봉사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장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011년도부터 계속 보호소 다니면서 여기 회장님 지원하에 좀 중성화 수술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밑바닥에서는 아무리 발에 불이 나게 뛰어봐야 정말 뭐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는데 이거 번식장이라든가 이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도 번식장이라든가 개농장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은 우리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약간 거기에서 이제 좀 방심한 부분도 있고 동조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물보호단체는 단속 대상이고 번식장하고 개농장은 단속 대상도 아니에요. 거기는 합법지역이래. 왜? 생산업을 하니까. 개를 키워서 그걸 죽여서 돈을 벌고 개를 키워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니까 이거는 합법시설이고 돈을 버는 일이니까 직업이고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거는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리 내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게 정말 과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법인가? 전 사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정말 농림부든 국회든 따지고 생각해요. 그 보호법이 그래요. 동물보호법이. 보호를 하는 거는 불법이고, 먹고 치우는 거는 합법이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실 저도 10몇 년 동안 맨날 주말도 없이 수술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봉사도 좀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영국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동자련 정도 규모가 되는 단체가 1년에 구조하는 개가 200마리래요. 영국에서 전부 다 긁어 모아야 2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를 한 마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입양을 보내는데 10명, 20명의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준 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거는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사람이 100마리, 200마리를 지금 밥 주고 똥 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걸 다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득보자는 게 이게 아니에요.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한 애를 다시 이걸다가 보호소로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하는 게 되냔 말이죠. 동물보호법인데 동물 복지를 얘기하면서 죽여라. 사실은 옛날에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은 죽으라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말 대한민국 2025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되지도 않지만 여기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시대의 망신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좀 깊이 좀 살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으셔서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그 동물보호단체가 송미령 장관님하고 간담회를 여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물권 단체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그 농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농지법을 조금 손을 봐달라고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장관님이 그거는 다른 곳들 여러 곳들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내에서는 이 농지법 문제, 농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국하고 농업국인가? 그 농지과하고 동물복지과하고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농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전국에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80%가 농지에서 지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 신고제 내에는 예전 근린시설로 이전을 해야 된다,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 근린시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견, 오늘 산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대형견들 데리고 만약에 거기서 50마리, 100마리, 200마리를 거기서 보호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자체 직영보호소 설치하기 위해서 입지를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예전 근린시설로 한정해놓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라. 농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불법이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보고 저 생명들을 하고 같이 다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단체 대표님이 생존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사람의 생존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생존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요청을 한 거고요. 예. 차관님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더 말씀을 청하셨거든요. 이승식 회장님, 그 다음에 고희경 대표님, 이주아 대표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깨알같이 뭘 적고 계시는 우리 강영석 차관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대표님 마지막 말씀 짤막하게 하시고,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저 경기도 수의사회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동물복지, 동물보호를 같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호소가 같이 동반자로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시행령에 있는 부칙 제3조 그 내년 4월 26일까지 신고 100두 이상을 신고하는 걸 갖다가 좀 연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금 400개 업소 중에서 17개가 됐지만 그 6개는 펫샵을 가장한 그 보호시설입니다.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물보호법 37조에 보면 그 신고 대상이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그 20두 이상은 무조건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 시기가 그 당시 농림부에서도 이게 좀 빨리 적용한 것 같다고 해서 부칙에 이제 100두 이상은 내년까지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행령의 본문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칙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 장관님까지 결정은 맞지만 그래도 국장님 선에서 이게 의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분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4월 26일 그걸 갖다가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차관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또 농림수산위원회 윤유병 의원님이 또 질의 한번 해주시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더 같이 할게 대표 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민주당 당원이라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진짜 대표님 뵈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아까 대표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문제로, 잠깐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15호소 아이들을 구조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인천에 15호소가, 위탁제로 15호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수많은 아이들을 죽어나갑니다. 10마리가 15호소에 들어오면 5마리가 죽어나갑니다. 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안에서 바이러스가 돌아서 다 죽어나갑니다, 대표님. 그리고 보호대의 아이들을 개농장에 보내가지고 개농장 주인하고 같이 짜가지고 도살도 시켜서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아마 찾아보시면 자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집회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15호소가 인천광역시 15호소 다른 지방 15호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소가 아니고 오죽하면은 지옥소, 감옥소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시에다 얘기하고 집회도 하고 수년간 싸워왔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정부에서 조금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위탁하는 받는 곳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에 합한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직영보호소가 시급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영보호소는 정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위탁을 맡겨놓으면 그 아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입니다. 그러면 열흘 지나면 무조건 안락사하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또 아이들이 채워줘야만이 위탁보호소를 하는 소장님들이 돈을 법니다. 이 구조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아 변호사님. 앉아서, 예. 저는 시온쉼터 대리인 맡고 있는 이주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유기동물이 1년에 한 10만 마리 정도 되고 반려인구가 한 1,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흡수하는 게 대체로 민간에서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보호소에서 하는데 시보호소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유기동물을 전부 다 보호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반려인구가 1,600만이고 그 반려인구들 중에서 다수가 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이게 표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주체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어떤 정서적 이유로 민간이 도맡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림부에서는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간 중에서는 사실 민간동물 보호소를 빙자해서 뭐 여러 가지 학대라던가 또는 사육 목적이 이제 불법적인 것과 연관되는 게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을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사실 도입이 된 거거든요.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시설은 합법적인 시설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림부와 이제 정부 입법이긴 한데 이제 대표 발의는 뭐 민주당에서 하셨고요. 그런데 그 발의를 하면서 농림부와 시도 사이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가 관리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민간동물 보호 신고제를 도입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하라라고 하니까 시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합법적인 시설을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국에 있던 민간동물 보호소들이 사실은 민간 주택과 거리가 있어야 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농지라든가 산림, 임야 쪽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도에서 이 부분을 시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서 이분들을 불법적인 시설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물보호법상 신고를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 위반이 되면 너는 불법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의 신고 자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동물보호소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하고요. 여기에 넘어서서 지금 농지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가 기타 가축 분뇨 관리 이용법이라든가 이걸 건축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공무원들은 합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적인 것을 그냥 두는 건 직무유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라는 것은 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의 위반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 국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민원이 국회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정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국회에 최종적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그냥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적이긴 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몇 년에서 또 길게는 평생을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불법단체가 됐고 불법시설이 됐고 아울러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열악한데 이거를 자기의 사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이걸 입법까지 하는 소위 공직자들이 한 결과거든요. 목적은 정당하나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하신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특별법 만드실 걸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수의사협회 회장님이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칙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동물보호 신고제 유예만 하더라도 과태료는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쪽에서 조금 공문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드린 말씀은 정말 많은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정부 측에서 나오신 우리 강영석 우리 차관님 말씀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농심부 차관입니다.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정희 의원님은 동물복지포럼 위원장 맞아서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윤준미 의원도 우리 간사 맡아 계십니다. 세 분, 물론 이제 사무총장이 계신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좀 말의 그 무거움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배출 시설 문제라든지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농지 전용 많이 해드렸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지 그 불법 문제, 예, 농지의 그 불법 문제 그리고 신고제 문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신고제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범법 제한 되지 않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고를 한 목적은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너무 시설이 안 좋은데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민간 그 동물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범법조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가축은 되고 동물은 안 되는지 사실 개는 지금 가축이 맞습니다. 근데 생산 목적으로 하면 되고 보호하면 안 되느냐 상당히 그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돌아가게 되면 좀 무겁게 보겠습니다. 더구나 저희 당대표도 계셔가지고 제가 와서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이 세 분을 모셔놓고는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간단히 정리 말씀. 네. 우리 황동열 대표가 세종대 총학생회장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그때 저희가 배웠던 사회과학 그 내용 중에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법이란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성장하면 질적인 변환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500만 명이 넘어가고 또 실제로 유기견을 돌보고는 이런 민간시설들이 양이 엄청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적인 전환을 꾀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신고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좀 감사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노력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을 한자로 만들 때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데요. 물이 가는 것처럼 가라 이겁니다. 물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물은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동물 보호하는 문제를 이제는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그런 단계로 이미 질적인 전환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법은 좀 느린 법입니다. 막 주장하고 해야 그때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애달픈 부분도 많이 있긴 하는데, 우리 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는 없던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좁은 길을 넓히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길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게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목소리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숙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말씀하실 부분이 너무 많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젖어 계시고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 분도 우시네. 근데 개들도 아까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개를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저 짐승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가에 맺힌 그 이슬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 시보호소 나중에 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우리 장관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예, 농림부에서 다 들었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협조가 되도록 일단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왔는데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